안녕하세요. 코만단트 초이입니다. 현존하는 잠수함들 중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잠수함은 무엇일까요? 이는 사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면서도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면 어떤 차가 제일 좋은 차일까요? 화물차가 좋을까요? 세단이 좋을까요? SUV가 좋을까요? 가솔린 차가 좋을까요? 전기차가 좋을까요? 이런 질문에 정답이 없는 것 같이 잠수함도 특수 전용 잠수함, 무기를 많이 싣는 잠수함, 잘 싸우는 잠수함 등 그 특화된 기능이 다양하므로 어떤 잠수함이 가장 좋은 잠수함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이 중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잠수함을 들어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꼽는 것이 미국의 시울프급입니다. 이 시울프급은 미국이 가진 최고의 기술력으로 건조되어 전속으로 항해해도 그 소음이 다른 잠수함이 정지해서 내는 소음보다 적다고 하는 잠수함입니다.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이 공격 잠수함도 비싼 건조 가격 때문에 결국 세 척만 건조하고 미국은 보다 실용적인 버지니아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잠수함이라고 하는 시울프급 잠수함 중 한 척인 코네티컷 함이 지난 10월 2일 남중국해에서 수중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보통 잠수함 사고도 세간의 주목을 받는데 미국 최고의 잠수함이 남중국해에서 수중 충돌을 했다고 하니 잠수함계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뉴스가 되었고, 충돌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과 부딪혔을까? 왜 피하지 못했을까? 미국 잠수함은 사고 당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등등 많은 추측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도 더 지난 시점에 아직도 모든 것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드러난 사실로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까지 보도되었던 관련 내용을 일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미 해군은 5일 전인 10월 2일 남중국해에서 코네티컷 함에 수중 충돌 사고가 있었고 괌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수의 중경상자는 있지만 사망자는 없고 추진에도 문제가 없고 핵 연료 누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 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코네티컷 함의 함수 밸리스트 탱크가 손상되어 일주일 동안 괌으로 수상 항해를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미 군사저널 워존에서 10월 20일 촬영한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괌 기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인데 잠수함 두 척이 보입니다. 이 잠수함은 형태가 LA급으로 보이고 이 잠수함이 문제의 코네티컷 함입니다. 확대해 보면 한미 쪽 펌프젯이 선명하게 보이고 이 주황색 줄은 기름 유출로 인한 해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일 펜스입니다. 이는 정박 잠수함들이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에 별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진이 선명하진 않지만 함수 쪽을 제외하고는 선체 전반에 손상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함수 쪽을 보면 외부 커버가 떨어져 나간 것 같고 안에 있는 공 모양 소나돔이 보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함수 쪽에 충돌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함수 밸러스트 탱크가 손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미 해군은 공식적으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공해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미지의 해산에 충돌했다. 함장, 부장, 주임 원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했다. 건전한 판단과 신중한 의사결정, 항해계획 수립 절차를 준수하고 위험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수리를 위해 워싱턴주 브레머턴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사고조사 발표 후 중국은 코네티컷의 작전 의도, 정확한 사고 장소, 핵 연료 누출 여부 등을 공개할 것을 미국에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상 세간에 알려진 것들을 토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네티컷 함은 수중에서 무엇과 충돌했을까요?
미 해군은 해산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 사진을 통해 보았을 때 함수 부분 외 다른 곳의 손상은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고정 물체와의 충돌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충돌 물체가 밝힌 것 같이 해산인지 버려진 선적 컨테이너나 중국의 수중 설비에 부딪혔을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한간의 의혹들, 중국의 이동 선박이나 잠수함과의 충돌, 아니면 중국의 공격에 의한 손상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커네티컷 함의 손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손상 정도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미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력으로 수상 항해를 해서 괌까지 왔고 위성 사진상 한미 쪽 손상이 없는 것을 볼 때 원자로와 추진 시스템은 손상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충격으로 인한 부분 손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함수 쪽 외부 선체가 없어진 것을 보았을 때 함수 밸러스트 탱크가 손상되었으므로 현 상태로는 자망이 불가한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최첨단 잠수함이 과연 해산과 부딪힐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잠수함이 작전하는 해역은 해저 지형이 사전에 잘 파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해저 지형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해역일 수도 있고 해저 지형을 파악한 시점이 오래전이라 그간 해저 지형이 변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중에서 잠수함은 앞을 볼 수 없고 해산과 같은 소리 없는 물체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해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함수 앞쪽으로 고주파 능동 소나를 이용하거나 척심기를 이용해서 저속으로 접근하면 해산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할 적 해역이라면 능동핑을 사용할 수 없었던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커네티컷 함이 미식별 해상과 충돌했다는 말은 곧 사전 해저 지형이 정밀하게 조사되지 않은 곳, 즉 밝히기 힘든 은밀한 곳에서 작전을 했음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커네티컷 함은 왜 괌으로 갔을까요? 괌은 수리부도가 없고 전진 작전 기지일 뿐입니다. 현재는 배를 올려서 수리할 수 있는 드라이독도 없습니다. 그럼 드라이독이 있는 미국 브레머턴이나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미군 기지로 갈 것을 고려하였을 것입니다. 요코스카에는 미국 잠수함 수리 시설이 있지만 일본 영토라 금방 노출이 될 수 있기에 배제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손상 상태로 수상 항해로 브레머턴으로 바로 가기에는 함 성능이 불안전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따라서 괌에서 응급 수리 후 브레머턴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왜 함장, 부장 그리고 주임 원사까지 직위 해제를 했을까요? 해도에 표기되지 않은 해산에 부딪혔는데 함장의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군함에서 항해 중 충돌 사고가 나면 항해 당직 사관이 가장 먼저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함장이 지휘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사고에서는 당직 사관은 직위 해제되지 않고 부장, 주임 원사를 직위 해제시킨 것은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스템을 이해하면 정상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함장은 항해에 대한 최종 결심권자로서 모든 지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장은 항해장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모든 항해 계획을 세우고 함장의 결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임 원사는 안전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함내 모든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고조사 결과 자료에 의하면 비록 사전 식별되지 않은 해산이 있었다 할지라도 안전항해 계획을 잘 세우고 이행을 했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당 부분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에 의한 사고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 해군에는 이번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16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함은 2005년
괌 남동쪽 675km 떨어진 곳에서 수중 전속 항해 중 해산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98명의 승조원이 중경상을 입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미 해군은 샌프란시스코 함의 사고 경위와 충돌 부위 사진도 공개했는데 이번 코네티컷 함 사고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코네티컷 함은 아직 상가를 하지 못했기에 사진을 공개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사고 경위와 충돌 지점을 밝히는 것 자체가 중국과의 민감한 분쟁을 초래할 수 있기에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 해군에는 자전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또 한 번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 미 해군 잠수함의 강점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 잠수함들은 해저 지형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민감한 해역에서까지 엄밀 작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측컨대 그곳은 수심이 얕고 연안 가까이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곳에서의 임무는 다른 어떤 군 자산이 할 수 없고 오직 잠수함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상과 충돌은 했지만 침몰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함 건조와 관리가 잘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1963년 스레셔 함 침몰 사고 후 시작된 서브 세이프 프로젝트를 시행한 이래 아직 침몰 사고가 없습니다. 현재 코네티컷 함의 가장 큰 숙제는 새 지휘부와의 팀워크를 구축하고 임시 수리를 잘 해서 미국 본토까지 이동하는 것일 것입니다. 드라이독을 다시 설치해서 상가 수리를 할지 부두 정박 상태에서 임시 수리 후 수상으로 이동할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 중국은 코네티컷 함이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밝히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이 알려줄 리 만무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남중국 해에서의 대잠 작전 역량을 키우고 잠수함 전력을 증강할 것으로 보여 결국 남중국 해에는 더욱 민감한 미중 간의 수중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코만단트 초이였습니다.